안녕하십니까, 이평가입니다.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저희 하우스 포트폴리오 구성에 관련된 실질적인 전략을 설명드리는 프레젠테이션을 저희가 다시 한번 마련했습니다. 지금 5월달 기준으로 저희가 실질적으로 포트폴리오 구성하고 있는 방식은 크게 보게 되면 직관적으로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주식과 채권 자체를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PE에다가 EPS를 곱하게 되면 사실 주가가 나오게 되고, 채권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가 사실 그런 부분을 대부분 설명할 수 있게 되는데, 이 부분을 짧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이제 주식 기준으로 어떤 얘기를 하거나 일단 채권 기준으로 어떤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지금 현재의 어떤 시장의 어떤 전반적인 학습된 데이터, 그리고 저희가 알고 있는 이런 자산 가격 간의 어떤 상대 가격, 이런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어떤 사이클이냐, 지금 저희가 한 50년 기준이죠. 한 50년 기준에 어떤 사이클과 같지 않습니다. 보시면 대부분 사실 이게 바클레이즈 AGG라는 건 바클레이즈 어그리게이트 펀드 인덱스에 관련된 얘기인데, 채권 지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채권에 있어서 S&P 500 같은 지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위험자산 가격, 주식 가격이 빠지게 되면 채권이 오르는 이런 형태가 50년 동안에 한 8회 정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한 1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그 사이클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도 지금은 저희가 앞에 소위 말해서 머신러닝, 데이터, 학습, 아니면은 저희가 알고 있는 기존에 2008년에 어떤 모습이 있었는데 지금 그거와 어떤 부분이 지금 사이클을 가져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서 지금 전혀 맞지 않고 있다는 것이 지금 현재의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AI를 운용하든지, 그리고 전통적인 자산 배분 전략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연간으로 지금 자산 배분 펀드들이 다 손실이 났고요. 그 손실도 사실은 작게 난 것도 아니고 대부분 한 10% 가까이 손실이 많이 난 것 같습니다. 주식형 펀드 같은 경우는 말할 필요도 없는 것 같고요. 사실 저희가 지금 현재 기준으로, 사실 1년 기준으로 저희가 오늘 아침에도 업데이트를 해보니까 한 플러스 한 4에서 한 10%, 그러니까 달러로 그대로 투자한 언헤지 기준으로는 한 10% 좀 안 되게 수익이 남았고, 그리고 해지 기준으로, 그러니까 해지를 한 상태로, 그러니까 달러 수익이 없는 상태로 한 것들은 한 4% 정도 성과를 낸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미 알고들 계시겠지만 실제 그 포트폴리오가 최근에 사실 좀 펀드 기준가 기준으로는 약간 바닥을 잡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 주가 측면에서 PE 값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가라는 것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PE에다가 곱하기 EPS를 곱하게 되면 사실 이제 주가를 저희가 계산해 볼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런 주가 측면에서의 인덱스, 그러니까 S&P 500이라는 인덱스를 갖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진하게 표시되어 있는 건 현재고요. 20년 평균은 이 보라색깔로 표시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S&P 500 현재 지수 기준으로는 17.5배, 한 18배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근데 S&P 500의 20년 평균은 15배입니다. 따라서 약 한 10% 넘는, 약 한 15% 이상이 좀 비싸게 거래가 되고 있는 국면인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오늘 꼭 드려야 될 말씀은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퀄 웨이트, 즉 S&P 500의 500개 기업을 n분의 1로 투자하는 방식, 그리고 S&P 500의 중간 시가총액 규모를 가진 기업들의 밸류에이션, 그리고 S&P 500 기업들 중에서 중소형주에 해당되는 기업들의 어떤 밸류에이션 놓고 봤을 때 특이하게 분명히 지수는 20년 평균에 비해서 비쌉니다. 하지만 이퀄 웨이트 n분의 1로 투자하거나 아니면 S&P 미드캡, 중형 시가총액 지수, 그리고 스몰캡, 그러니까 소형 지수 기준으로 놓고 보게 되면 분명히 쌉니다. 약 한 30% 정도 싼 거죠. 즉 저희가 알고 있는 이런 시가총액이 큰 기업들이 대부분 위에 포진이 되어 있는데, 이 친구들을 그냥 n분의 1로 투자하거나 그 친구들을 빼고 투자하게 되면 예전에 비해서 이미 지수는 PE 값은 30%나 싸다. 따라서 투자를 하는 방식에 있어서, 미국 주식을 투자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기존 그대로 시가총액 그대로 투자하는 방식을 선택하시게 되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스타일 기준으로 중소형주를 투자한다든지, 아니면은 밸류에이션이 낮게 형성되어 있는 투자 전략을 가지고 있는 그런 ETF를 선택하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시게 된다고 한다면 충분히 예전에 비해서 싼 가격으로 이런 투자 전략, 주식에 어떤 투자를 하실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일단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그러면은 아까 S&P 500의 밸류에이션은 상대적으로 싼 부분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그 다음 이익 아니겠습니까? EPS가 그러면 어떻게 돼 있느냐? 사실 이번에 테크의 하락의 어떤 추세의 가장 큰 임팩트는 아마존이었던 것 같습니다. 거의 시가총액 최상위권에 있는 이 기업이 보면 1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놓고 봤더니 시장은 한 10% 성장할 걸로 예상을 했었고요. 그런데 아마존 때문에 7%밖에 예상치를 못 맞췄습니다. 즉
30% 가까운 사실 손실이 있었던 거죠. 이익의 부분에 있어서 아마존이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봤더니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게 아마존이 기존의 예상처럼 실적을 냈다고 한다면 가장 베스트 케이스 시나리오 기준으로 S&P 500은 5,500까지 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사실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한 30%, 이익이 30% 정도 날아가다 보니까 지수는 3,750까지도 이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마존 실적을 발표하는 순간.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한 3,750이다 보니까 현재 지금 주가 지수가 3,800, 3,900 요 정도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그렇다고 한다면 거의 이 부분에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익에 대해서 사람들이 타격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격에 반영이 시작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실질적인 투자에 있어서 이 어닝이 되게 솔리드하거나, 말씀드렸지만 밸류션이 되게 싸거나, 그러니까 이게 뭐 단순하게 배당주를 산다거나 단순하게 뭐 가치주를 산다거나 이런 방식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동시에 고려해서 포트폴리오의 밸런스를 맞춰줘야 주식 포트폴리오에 있어서 저희도 최근에 그런 밸런스를 맞춰가고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펀드 기준가가 어느 정도 좀 진정되는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그러면은 위험자산은 그런데, 그럼 채권 기준으로 이제 금리, 레이트 기준으로 한번 보시게 되게 되면, 이게 왜 골드만삭스가 가지고 있는 추정치를 가지고 왔냐면요, 이게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골드만삭스의 추정치라고 봐주시게 되겠습니다. 그 미국 10년물 금리가 2022년 연말에 2.7, 2023년에 2.8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2.7에서 2.8이 사실 미국 10년물 금리의 어떤 적정 금리 수준이 될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하늘 색깔로 표시된 건 퓨처스 마켓,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미국 금리의 선물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게 한 3%가 되죠, 지금 보시면. 그러면 여기서 한 0.2% 정도 금리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선물 시장에서 조금 더 비싸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금리가. 그 말은 뭐냐면 골드만삭스가 예상했던 것보다 금리가 좀 높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채권 가격이 사실 이렇게 투자은행들이 봤었던 것보다 좀 빨리 앞서 나갔다. 좀 더 먼저 금리가 좀 슈팅한 위로 올라간 부분이 있다. 채권 가격이 쌀 가능성도 분명히 좀 존재한다. 그러니까 무슨 뭐 크레딧물이니 뭐 장기 듀레이션이 이런 걸 다 떠나서 채권 자체가 지금 어느 정도 좀 금리가 단계적으로 조금 더 오버슈팅한 부분이 있다. 채권 가격이 좀 더 떨어진 부분이 있다라고 이제 요약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아까 주식도 말씀을 드렸고 채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안전자산이 위험자산인지 구분하기보다는 이런 적정 자산 가치에 있어서 이게 생각보다 조금 많이 쌍국면으로 들어온 부분도 찾아보다 보면 있을 수 있겠다. 그 부분을 찾는 것이 올해 2022년에 나머지 기간 동안에 돈을 벌 수 있는 혹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라는 게 사실 이 프레젠테이션에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최근에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방식에 관련된 결론이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가 사실 어느 정도 조금 기준가 바닥을 잡고, 사실 뭐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최근에 사실 이런 저희가 업사이드를 가지고 있는 자산들을 조금 빌드업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 그게 끝났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이제 가는 이제 진행 과정 중에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아이디어가 오늘 드릴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저희는 어느 정도 지금부터는 자산의 어떤 투자 비중을 조금씩, 그러니까 사실은 조금 채권의 어떤 투자 비중을 조금 더 빌드업 되는 부분이 기존에 저희가 보유하고 있던 비중에 비해서 조금 높아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주식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는 사실 지금 되게 낮은 배당 수익률이라든지 높은 밸류에이션인지 이런 것들을 다 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대체자산이라고 부르는 리츠나 이런 쪽에서도 사실 똑같이 적용되고 있고요. 이렇게 배당 수익률이 낮은 것들은 저희가 편입하고 있지 않고 실질적으로 편출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금리보다 배당을 많이 주지 못하는 대체자산은 사실 별로 의미가 없어진 구간에 분명히 들어온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희 지금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에 최근에 이제 기준가가 어떤 진정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 기인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지수가 3,750, 3,800을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이제 아마존이 이제 사실은 이제 실적 발표하고 나서 줬던 충격 자체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나면 사실 연말에 4,000에서 뭐 4,000대 중반까지 실질적으로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를 갔을 때 실제 포트폴리오 수익률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만큼은 크게 어렵지 않겠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시기에 들어가는 것 같고, 뭐 물론 비관적인 시나리오가 지금 되게 많이 나온 거 있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시게 되면 저희가 작년 연말에서 연초에 들어오면서부터 저희가 되게 비관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는 시장에서 되게 엄청나게 지금 공격적이었던 것 같고요. 올해는 경기 침체가 없다, 문제 없을 것이다 라고 대부분 이야기했고, 그러다 보니까 주식형이나 이런 펀드들에 대한 사실 판매가 많이 이루어졌던 사실인데, 지금 수준에서 놓고 봤을 때는 거의 90% 가까이가 대부분 비관적인 시나리오 다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는 오히려 그런 비관적인 시나리오 하에서
뭐 채권이라든지 주식 중에서도 되게 싼 주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딥밸류라고 부르고 있는 이런 것들을 찾기 시작했고 실질적으로 그거를 포트폴리오 빌드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을 통해서 지금 성과로 조금씩 나타나는 부분을 저희가 지금 이미 눈으로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후로 저희가 또 업데이트해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